금일은 초단타 매매의 허와 실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일과 금일, 이거는 초단타 계좌를 오픈을 한 거고요. 보면은 매수 금액은 1억 45만 8,900원이고 매도 금액은 1억 64만 원 해서 손익금액이 22만 원 정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0.22% 정도의 수익이 상당히 적은 퍼센트죠. 수익률은 여기 보시면은 뭐 7%, 6%, 4%, 3%, 1.5, 1.4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 마이너스 1.26%부터 플러스 7%까지 다양한 수익률로 되어 있고 손익이 한 0.2% 정도뿐이 안 되는 매매예요. 이게 좋은 매매는 아니거든요. 모든 매매는 거의 10분 이내에 매매가 종료가 돼요. 종목당 10분 이내. 종목당 1분 정도 걸리는 매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오성 첨단 소재, 종가 베팅 해가지고 이 수익 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부국철강, 떠오르는 부분에서 베팅해서 수익 나는 상황이고, 떠오르고 있는 거를 잡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수익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단타 스캘핑 매매에서 바로 영매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완전 초단 스캘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 특화된다라고 하고 확실한 손절이 된다라고 할 때는 주식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과는 달리 손절이 일정 부분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호가를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손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49,000원 이러한 상황에서 라운드 피겨라 그래가지고 돌파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갑자기 뭐 한 네호가를 던져버려요.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기계적인 손절, 진입이 잘못된 진입이었기 때문에 손실이 난 부분을 인정하고 끝낸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기회를 얻어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서서히 계속 거래량 없이 빠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초단타 매매는 익숙하지 않다, 손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장과 상관없이 포지션을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초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관점이 아닌 트레이드 관점에서 내가 여기서 진입했을 때 손실과 이익의 손익을 잡아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스캘핑, 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100만 원 가지고 한다라고 해도 계속 수익을 누적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매매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시간 한 30분 앉아있는다 그러면 30분 동안에 10종목을 매매를 하겠다, 뭐 나오는 족족 매매를 한번 해보고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특화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수많은 손절이 따라요. 보시면은 뭐 0.02%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던지고 나오는 상황이다. 파세코.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이것도 그 자리가 내가 아니다. 이게 그 다음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든 뭐 20%가 오르든 상관없이 내가 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것도 수익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온 부분들이 거의 1% 내외 손절이 들어간 상황이다. 손절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신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누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돌파 매매를 하면은 자칫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 대신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날 매매로 끝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 지인분 중에 과거 풀먼으로 수십억을 버셨던 분인데 풀베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자금 한 7억 정도를 풀베팅을 해서 뭐 중국도 갔다 오시고 시장 조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트레이딩 룸에서 봤을 때는 안절부절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왜냐하면 풀베팅을 했는데 종목이 안 올라가고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 스트레스 1년, 2년, 3년 이렇게 거치면서 수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 투자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다. 이 매매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스트레스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짧게 끊어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서 내가 손절을 했는데 거기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고 내가 기획했던 거는 바로바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안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3번, 4번, 5번, 6번씩 두드려가지고 그때까지 안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7번째 안 들어갔을 때 올라가서 뭐 10%, 20%를 올라가서 그때 움직여서 그 부분을 못 먹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 펀더멘탈 크게 좌우되진 않아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여기 보시면은 9시에 매수 들어갔죠. 이게 전일 제가 목표했던 부분은 300만 원 정도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시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물량을 좀 실은 부분들 그렇게 했는데 뭐 시가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5%가 그대로 뜨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바로 1분 사이에 수익 실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 실현 그냥 던져버리고 다시 시가 부근 아래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매매를 했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고 그것도 1분 사이죠. 다시 그 시가 부근 아래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시가 위쪽으로 돌파할 때 그냥 던져버린 부분. 이 종목은 그날 큰 움직임이 없겠구나라고 왔다 갔다 한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거의 매매가 이래요. 그러니까 1분 사이에 모든 매매가 끝나는 것들 보통은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모든 매매가 종료가 될 수 있어요. 9시 30분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모든 매매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가장 많을 때고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의한 좌우보다는 그 안에 많은 개인들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안에 많은 개인이 붙는다라는 거는 저보다 못한 개인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후장에 매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실난 부분들은 오후장에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이 종목을 좌지우지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날 거래량의 부분을 9시부터 9시 30분에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 터지는 와중에는 나보다 못한 개인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들과 이 시스템과 모든 부분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뭐 거래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 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9시부터 9시 30분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90% 정도의 승률이 나와요. 9시 30분 사이에는. 근데 9시 30분 10시가 넘어가면서 10시 반 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과 연동되고 시스템과 연동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들, 이 프로그램 매매와 연동된다라는 거죠. 이 명문제약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은 제일 많고 시장에서 가장 핫했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좌우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공매도에 대한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헤지펀드 역시도 거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5% 10%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에서도 공매도가 유행을 하죠. 그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서 반타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가 주를 이루는데 10시가 넘어가면은 글로벌 시장과 연동이 돼요. 홍콩 항생지수, 중국 상해지수 개장을 하면서 거기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30분의 승률이 90%다라고 하면 10시 30분 이후부터는 그때는 절반뿐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마 2017년도 그때 상한가 30%가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가까이 이제 됐죠. 그 전에는 15%가 상한가였어요. 이슈가 있으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과거에 15% 이거는 좀 이슈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30%라고 하는 것은 연상이에요. 연상.
두 번의 상한가거든요. 연속 상한가. 이러한 부분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지인분이신데 요즘에 초단타의 맛을 들려가지고 거기서 조금 수익이 나니까 시장이 좀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핫한 부분들만 보고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묻는 게 자기는 20% 정도 되니까 그게 꼭 상한가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손실이 난다. 거기가 고점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종목들에 베팅을 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상한가를 가서 내일 갭을 띄운다라는 것을 보고 그 매매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내일 갭이 얼마 뜰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2017년 전 상한가 간 다음에 거기서 갭이 한 5% 정도의 갭.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를 보면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그 단계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 분량도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돈에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시총이 그리고 좀 작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15% 이상의 종목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이런 손절의 고통이 굉장할 거예요. 15%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봐요. 대신에 그게 움직임은 굉장히 좋죠. 과거 15%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 이상 20%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매매도 있긴 한데 능숙하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을 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호가창을 보다 보면 호가창에 단주 주문이라든지 위아래 변동성 그런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니터를 구매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의 핫 이슈만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요. 그런데 그 매매를 10년 넘게 하다 보면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아플 수 있어요.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앉아 있는다라고 하면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스트레스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에서는 신용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손절이 안 된다라고 해봐요. 만약에 본인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신용을 써가지고 한 3천만 원을 베팅을 했어요. 손절이 안 된다. 3천을 투자해가지고 한 5% 빠졌다. 그럼 150만 원 아닙니까? 원금의 15%가 날아가는 거예요. 손절 안 되면 이거는 답이 없다. 별로 좋은 매매가 아니에요. 제가 10년 해보면서 옵션 스캘핑, 기관 딜러들 많이 했던 옵션 스캘핑 하던 사람들이 이 주식 이런 스캘핑 매매에 특화되어 있다. 별로 추천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 많이 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캘핑을 한다라고 하면 9시부터 9시 30분에 그때는 오해, 바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스캘핑보다 지금 스캘핑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 매매들이 험해수 험해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주고받는 통정 매매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종목에 투자를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의 매매라든지 외국인의 헤지펀드들의 매매들 보면 개인들에게 덫을 놓는 매매들이 많이 있어요.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한 1위부터 뭐 20위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종목들이 1, 2위에 팍 떠요.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종목을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터질 종목이 아닌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올리는 부분들이죠. 그런 메뉴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개인들을 꼬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 로직을 알고 거기 그 종목을 자기네들이 띄워가지고 그럼 개인들이 그 종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한 두세 틱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거기서 개인들이 막 들어가죠. 1,000주도 들어가고 10,000주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래량이 터진다. 실질 거래량은 그렇게 터지지 않고 있고 자기네들끼리의 통정이라든지 가정 매매들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을 불러 일으켜가서 그 조회 순위에 딱 들어가는데 이건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그걸 사고 나서 얘네들이 거래량을 팍 줄여버리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량은 원래 없었던 부분이고 몇 주체가 사고팔고를 반복을 했던 부분으로서 거래량을 발생을 하는데 개인들이 막 1,000주, 10,000주씩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팝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시장에 정확히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실시간 조회 순위거든요. 0198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내지는 자문사 이런 데서 통정 매매 내지는 그런 거래량을 막 터트리면서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부분들, 이 로직을 알고 여러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장난치는 부분들이 있죠. 본절 정도에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쭉 흘러내리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 자체가 가짜 거래량이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이 덫을 놓은 부분이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로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다. 되도록이면 보지 마시라. 그리고 이상하게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셔보세요. 거래량이 터졌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격하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요리하는 거죠. 엄청난 수익이에요. 퍼센트 정도를 뺀다라고 하면 얘들이 먹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내는 거죠. 기관의 프랍 트레이더라든지 헤지펀드의 트레이더들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 내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제가 10년 정도를 매매를 해보니까 부질없어요.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만 기업 가치에 대비해가지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보유한 배당 수익을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유행이 올 때마다 거기서 엄청난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투자가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나, 제가 보는 관점도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밌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들, 파생이라든지 FX라든지 이런 위험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